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내일 7월 29일 금요일 이탈리아와 몰타를 방문하고 이어 7월 30일 토요일에는 로마에서 개최되는 2016년 유럽지역 재공관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의 이탈리아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3년 만에 성사되는 것으로 파올로 젠틸로니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서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 계기에 수립된 양국 간 창조경제 파트너십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장관은 2017, 2018년 임기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탈리아와 북한의 핵,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1965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몰타를 방문하여 조셉 무스캇 총리를 예방하고 조지 윌리엄 벨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몰타와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윤 장관은 지난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EU와의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난민 문제 등 유럽이 직면한 각종 도전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 장관은 7월 30일 토요일 2016년 유럽지역 재공관장 회의를 주재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유럽지역 외교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대유럽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토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럽지역 재공관장 회의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우리의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테러와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보호 방안 및 EU의 대북 제재 이행 등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8월 1일 월요일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 예정인 존 라슨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을 접견합니다. 라슨 의원은 미 하원 코리아 커커스 소속으로서 그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주요 사안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윤 장관은 라슨 의원과 한미동맹, 북한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병세 장관은 8월 2일 화요일 외교부에서 레이몽 치반다 은퉁가물롱고 콩고 민주공화국 외교국제협력부 장관과 한 콩고 민주공화국 외교장관 회담 및 제1차 한 콩고 민주공화국 공동위를 갖습니다. 양 장관은 그간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점검하고 정무, 경제, 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데일리 NK 김가영입니다. 그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보도가 됐는데 그 외교부 측에 물어보니까 오늘 브리핑 중에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얘기가 없으셔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탈북민 관련 제반 사항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탈북민 문제 발생 시에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안전 이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KBS 유광석입니다. 그럼 몰타의 북한 노동자 추방 관련돼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북한 노동자 추방 관련해서요. 네, 그 언론도 저희가 접했습니다. 특정 국가 관련 구체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이 신규 비자 발급 중단, 비자 재발급 불허, 북한 노동자의 불법 체류, 불법 행위 조사, 그리고 북한 노동자 고용계약 미갱신 또는 불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포함하여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일본 아사히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합의에서는 선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8일 합의문 발표 시 입장 그대로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문인데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이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일본으로부터 거출된 자금의 용처를 두고 한일 정부가 마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단 발족을 통해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합의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의 사업을 행하기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일본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한일 정부가 이 자금의 사용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인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합의의 목적도 그렇고 재단 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오로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네. 일본 도쿄신문의 우에노 기자라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안부 재단이 설립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반대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 국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일 합의나 재단 사업에 대해 여론이 이해를 받기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위안부 재단 출범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아마 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서 재단이 출범하게 된 만큼 오늘 출범한 재단을 통해서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이 출범한 만큼 사업 실시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사가 보다 명확하게 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뉴스통신의 곽정일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전국 여성위원회 출마하면서 한 말이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해 전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 정부 입장은 제가 좀 아까 재단 출범에 즈음한 외교부 입장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 재고의 사항이 없다는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론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도 정부는 전혀 그 다른 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득의 의사를 무조건 재단 설립 이후에 재단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네, 그 12월 28일 그 한일 양국 간 합의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합의된 그런 중요한 합의이고 또 오늘 재단 출범을 맞이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는 그런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과 그런 의사가 좀 더 분명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라오스에 남아있는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어제 나온 ARF 의장 성명에 대해서 라오스 외무성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그 언론 보도를 저희도 봤습니다. 어젯밤 라오스는 의장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이 성명은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오스 측이 의장국의 권위를 갖고 최종적으로 게재한 의장 성명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 ARF 관련해서요. 그 성명 내용 중에 그 애초에 폐막일에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봤는데 하루 늦게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국과 북한 측에서 중국, 북한 뭐 이쪽에서 이제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사드는 빠졌고 그 남중국해에 대한 그 중국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드 그러니까 배치 부분이 성명에서 빠지는 과정, 그다음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배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의장 성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역대 ARF 외교장관 회의 시에 그 의장 성명이 발표되는 날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폐막일 날 한다든지 또는 그 다음 날 한다든지 또는 그 다음 날 한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의장 성명이 발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 성명이 북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진해온 사항들이 반영된 매우 좋은 문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비교할 경우에 북한의 도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고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아세안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추가했고 긴장 완화라든지 또는 비생산적 행보 자제 등 이런 양비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그런 여러 사항들이 사실상 모두 반영된 매우 좋은 문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장국 성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장국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장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인 만큼 북핵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북핵 부분 문안이 이렇게 성사돼서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히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고요. 남중국해 문제는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발표드린 그 대변인 성명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입장을 개진했고 그런 여러 그 각국의 입장이 반영돼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아까 위안부재단 출범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 김태현 이사장에게 괴한이 캡사이신을 뿌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재단 출범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재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그 아까 몰타 지역에 그 북한 노동자의 추방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고도 지금 뭐 한 3명이 탈출해서 2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하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탈북민 관련 재반 사항은 탈북민 그들의 신변 안전 그리고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